자, 오늘 수업은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할 텐데요. 선생님이 용수철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을 가지고요. 한 번은 좌우로 흔들어 보고 한 번은 앞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모양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상태의 모양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오늘 먼저 배운 후에 여기 이 모양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시긴 할 텐데요.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모양인데, 자,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좌우로 흔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었을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앞뒤로 흔들었을 때는 조여졌다가 풀어졌다가 조여졌다가 풀어졌다가 해서 지금 아래쪽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파동을 다른 종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횡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종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횡파와 종파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 때, 자, 우리가 여기서 꽝 해서 흔들었어요. 쫙 흔들으니까 얘가 쿵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데 파동이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매질은 어떻게 한다? 똑같이 이렇게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에 있는 이런 용수철이 매질인데 이 매질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진동만 하죠. 얘는 위아래로 지금 진동하고 막상 진행 방향은 지금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자, 두 가지 방향이 지금 보세요. 몇 도 어떠나요? 같나요? 다르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90도를 이루게 되죠. 수직이죠. 자,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일 때 이것을 횡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흔들었죠? 그렇죠. 앞뒤로 흔든다고 했죠. 앞뒤로 흔들다가 보니까 파동은 앞뒤로 쭉쭉쭉쭉 이렇게 가더니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질이 누구죠? 용수철이죠. 용수철을 봤더니 용수철은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죠. 자, 근데 방향을 봤더니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지금 이렇게 양쪽이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나란하게 우리가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은 나란한데요. 이렇게 나란할 때 이제부터는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횡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다? 수직이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리본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매질이 용수철이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아래로 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렇다. 자, 이런 횡파의 예로는요. 물결파. 우리 물결파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원형 모양이랑 직진 모양 이렇게 있다고 배웠었고 지진파 중에 우리가 P파랑 S파로 나누는데 그중에 S파가 횡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파, 우리 뭐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휴대폰, 그 다음에 뭐 TV 보는 거 다 전파인데요. 이것도 횡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저 횡파, 종파로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죠. 횡파에는 물결파, 지진파, S파, 전파 등이 있다. 자, 그럼 종파는 무엇이냐면 아까 했었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란하다는 거는 여기에 매질 용수철을 맸더니 진동 방향이 이런데 진행이 이렇더라. 나란하다. 종파에는요, 소리. 여러분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음파라고 하죠. 이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 아까는 S파였는데 P파는 종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파동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용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동을 그림을 그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또 나타내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중간에 선 보이시죠?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파동이라는 거는 진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진동이 아까 선생님 매질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갈 때 어떤 중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중간에 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파동의 중심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을 보면요. 제일 이렇게 높은 곳이 있고 제일 낮은 곳이 보여요. 제일 높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동에서 제일 낮은 곳. 자, 제일 낮은 곳은 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중간 이 선을요. 자, 파동의 중심 또는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진동의 중심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겠죠?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중심에서, 자, 보세요. 이 중심에서요. 어떤 높이가 이렇게 있게 되죠. 또 아래까지 이렇게 높이가 있게 되죠. 여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폭에는요. 자, 진동의 중심부터 여기 뭐라 그랬죠? 마루였죠. 마루까지 또는 진동의 중심부터 이게 아래 여기 뭐였죠? 골까지 이거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어디에 우리가 용어를 붙이냐면요. 자, 여기.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 가더니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딱 들어왔어요. 이 제자리 말고 아래로 갔을 때만 말고 아래로 한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때 제자리까지 돌아왔는데, 이때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 네,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장의 개념은 또 더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파장은 자, 방금 진동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자, 여기 어디죠?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여기까지도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웃한이란 말을 써요. 이웃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이웃한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그림이 심란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용어 뭐 배웠나 한번 보면요. 자, 진폭 배웠죠? 생각해 보세요. 마루,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선을 뭐라고 했다? 진동의 중심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5개 단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1초를 줬어요. 딱 1초를 줬는데 여기서 진동을 쭉 주는 순간 1초 동안에 파동이 쭉 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파동이 막 생겼어요. 딱 여기까지 딱 생긴 거예요. 딱 1초 동안이에요. 자, 그럼 1초 동안 자, 얼마나 몇 개의 파동이 생겼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중심이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게 한 번. 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게 이게 한 번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한 번, 2번, 3번 되겠죠. 4번 되겠죠. 지금 5번 되겠죠. 몇 회 진동을 했죠? 그렇죠. 5회, 5회 진동을 한 거죠. 왜냐면 자, 어떤 이렇게 매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래로 갔다가 위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게 한 번 지금 총 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진동했다고 하는데 이거 몇 번 진동한 거죠, 그러면? 5번 진동한 거죠. 자, 1초 동안 몇 회 진동했느냐? 몇 회 진동했느냐? 그러면 자, 5회 진동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라고 하고요. 아까 몇 회라고 했죠? 5회라고 했죠.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회라고 했는데 이 회를 이제부터 단위를 헤르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뭐 메가헤르츠 몇 메가헤르츠입니다. 막 이런 말 쓰죠? 거기서 말하는 게 이 헤르츠예요. 그래서 자, 이 진동수의 개념은 몇 초 동안 아주 중요해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는지 그 횟수를 쓰시고 단위를 헤르츠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10초 동안 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다섯 번 이것도 또 진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동안 몇 번 진동했죠? 다섯 번 진동했으니까 한 번 진동할 때는 몇 초가 걸렸을까요? 자, 다섯 번에 10초면 한 번 할 때는 2초가 걸린 거죠? 자, 2초. 여기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놓냐면, 자, 주기라는 개념을 놓습니다. 주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인데 몇 번? 한 번 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뭐라고 했죠? 진동수라고 했죠. 횟수는 진동수예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뭐다? 주기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 주기. 진동수는 횟수고 주기는 시간이다. 자,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조금 예상을 해보시면서 수업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그래서 횡파랑 종파가 있었고 횡파나 종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파동의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파동을 표시할 때 또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